국어 2단원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요. 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생각이 자라는 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마 여러분 집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집에 앉아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는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저기 멀리 구름이 두둥실 떠있는 파란 하늘에 바깥으로 나가서 여행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것도 버스를 타고 말이죠. 버스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같이 여행을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을 떠나 학교라는 현장을 떠나 더 먼 곳으로 가는 학습을 이렇게 부르죠.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말이죠. 학습은 학습인데 머리로만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학습 말이에요. 현장 체험학습,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현장 체험학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 갔을 때, 누구와 함께 있었을 때 즐거운 경험을 했나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잘 간직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현장 체험학습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하는 것. 그럼 여러분이 떠나고 싶은 현장 체험학습 계획하러 한번 교과서로 들어가 볼까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현장 체험학습 계획하기입니다. 준현이네 반에서는 모든 별로 현장 체험학습 계획을 발표한 다음 친구들이 많이 고른 곳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기로 했대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하는 것, 우리의 목표가 될 거예요. 선생님, 현장 체험학습 지금 갈 수 없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멀리 가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계획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이 상상하고 미래를 기대감으로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이렇게 현장 체험학습 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봅시다. 현장 체험학습 계획할 때 지식이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본 곳 중에서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다면 체험학습 장소를 친구들에게 설명할 때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어떤 과목이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여러분 배웠던 과학이나 사회 과목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활동을 제시할 때에도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죠. 즉, 장소뿐만이 아니라 가서 하게 되는 체험 활동에서도 역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장 체험학습은 그야말로 마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보면 끝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학습이죠. 현장을 체험하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계획할 때 무엇을 정해야 할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할지 동선을 정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장소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장소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도 결정이 되어야겠지요. 또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무엇이죠? 네, 맞아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먹을 것인지도 먹는 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면 87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현장 체험 학습을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을 한번 써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족과 갔던 가족 여행에서 여러분이 인상 깊었던 장소나 아니면 활동을 했던 것들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교과 시간이라고 할까요? 사회나 과학 시간에 봤던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대신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책에서 본 내용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 중에 현장 체험학습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다면 3번에서 쓴 내용을 여러분 다 같이 살펴보면서 모둠에서 제안할 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한번 정해볼 건데요. 장소는 반드시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이동 시간을 고려해야 해요. 더불어서 그 장소에서 배울 점은 무엇이 있는지 학습의 요소를 고려해야 되죠. 현장 체험 학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정해야 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네, 맞아요. 먹을 것. 따라서 식사 계획도 같이 정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줄 장소는 바로 경주예요. 경주하면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해보자면 경주에서 먼저 대릉원을 갔다가 대릉원에서 첨성대를 보고 첨성대로 이동을 하고 첨성대로 간 뒤에 석빙고를 구경하고 그리고 나서 불국사를 갔다가 마지막에 석굴암을 방문하는 것까지가 목표예요. 이동 시간은 학교에서 경주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점은 경주가 신라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신라시대의 조상들의 문화유산과 신라시대의 문화유산과 조상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죠. 식사 계획은 선생님은 간단히 갈비탕, 냉면으로 정했는데요. 여기 가게에서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식으로는 시범빵이랑 시범빵 뒤에 뭐가 그려져 있죠? 맞아요. 다보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시범빵을 골랐어요. 그리고 첨성대 아이스크림이에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내 교과서에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림, 사진, 동영상 자료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해 보자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자료를 여러분이 적어주거나 그 내용을 자세히 적고 출처를 기록해 주면 좋은데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너무 알아듣기가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은 주로 사진을 이용해 보았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같이 볼까요? 여기 있는 자료들이 선생님이 모은 자료입니다. 선생님은 자료의 나열도 장소의 나열대로 해보겠습니다. 장소를 먼저 나열해 줄 거예요. 자, 우리의 첫 번째 장소는 어디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줬지요? 네, 맞아요. 우리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대릉원이었죠. 대릉원이었고요. 대릉원 다음에 이동할 장소는 네, 맞아요. 첨성대였고요. 첨성대 다음에 이동할 장소는 석빙고라고 얘기했죠. 석빙고의 자료를 가져올게요. 석빙고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갈 거냐면 불국사에 간다고 얘기했죠. 다보탑과 석가탑을 보러 불국사로 이동을 할 거고요. 자, 불국사로 이동한 뒤에 맨 마지막 우리의 이동 장소는 어디라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석굴암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소가 잘 선정이 되었어요. 대릉원, 그리고 첨성대, 또한 석빙고, 불국사, 석굴암 순서로 이동을 할 것이고 이 경로는 어디에 첨부를 할 거냐면 바로 지도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지도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네, 여기가 출발지고요. 대릉원. 그리고 첨성대를 지나 두 번째 석빙고를 지나고 네, 세 번째 불국사 그리고 맨 마지막 이곳이 석굴암입니다. 그래서 대릉원, 첨성대, 석빙고 그리고 불국사, 석굴암까지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계획도 첨부하기로 했죠? 네, 우리는 먹거리도 같이
계획하기로 했었죠. 대릉원으로 관람을 하고 나면 1시간 반 걸려서 이동한 뒤에 대릉원까지 다니고 나면 거리 한 2시간 반 돼서 점심시간이 될 거예요. 점심시간에는 갈비탕과 냉면 중에서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갈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첨성대 모양을 한 이 첨성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갈 거예요. 첨성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첨성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맛있고 기분이 좋고 상쾌할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죠. 첨성대 그 드넓은 초원 그리고 그 위에 첨성대 모양의 빵까지 얹어 놓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가격도 살펴보니까 한 6,500원 정도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계획하는 거니까 먹어보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동해서 우리는 석빙고를 보고 시원한 기운을 체험한 뒤에 10원빵을 먹을 건데요. 여러분 10원짜리 뒤쪽에는 어떤 탑이 그려져 있죠? 네, 맞아요. 여러분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석빙고에서 불국사로 이동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간식으로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10원빵을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국사와 석굴암을 차례로 관람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과서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친구들 앞에서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를 결정하면 되죠. 더불어서 출처를 밝히는 것도 잊지 않고 출처를 꼭 기재해 주도록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이와 더불어 비용 금액적인 측면도 같이 제시해 준다면 더욱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선생님은 이 단원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학습 목표였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현장 체험 학습을 계획할 수 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계획하는 것까지 여러분 성공했나요? 여러분, 이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무엇을 읽을 수 있게 되었나요? 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다양한 글들을 읽어봤는데요. 지식과 경험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은 재미있고 쉽게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지식과 경험 덕분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을 잘 읽어보았는데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계획할 수 있게 돼요. 현장 체험 학습, 여행, 그리고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앞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계획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또 행하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획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또 다른 글을 읽을 때 재미있고 쉽고 깊게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며 그 글을 통해서 또 다른 지식과 경험을 또다시 획득하게 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식과 경험은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해서 주고 받고 성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식과 경험은 또 다른 지식과 경험을 확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이죠. 한 계단 한 계단 여러분이 천천히 걸어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확장시켜가는 여러분의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확장되는 즐거운 수업이었길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